한 소녀가 눈물을 흘리고 있습니다. 왜? 왜 울어? 왜 울어요? 말이 너무 멋있어서. 소녀가 눈물까지 흘려가며 멋있다고 한 사람의 정체는 바로 종북이 아니라 경북이다 라는 또 명언을 남겼던 분입니다. 대한민국의 안보 개그의 1인자입니다. 김제동 씨가 영창 발언 논란과 관련해 군기 교육대와 영창이 다르냐고 하는데 대한민국 안보개그의 1인자 김제동입니다. 1974년생 오남일녀중 막내로 태어나 2002년 KBS 윤도현의 러브레터로 방송계에 데뷔한 김제동은 평소 자신의 정치적 색깔을 뚜렷이 드러내며 소신 발언을 서슴지 않는 것으로 유명합니다. 특유의 공감 능력으로 상대의 고민에 동조하고 무조건적으로 듣기 좋은 말과 기승전 사회 비판을 일삼는 그의 언행은 이미 여러 차례 그가 진행하는 TV 프로그램이나 언론 매체를 통해 보도된 바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유명한 일화를 꼽아보자면 졸업하고 난 뒤에 알바를 좀 했긴 했는데 뭘 하고 싶을지는 아직 전 못 찾았거든요. 그래서 취직도 못 하고 있는데 주변에서 너는 취직을 안 하니 뭐 어디 할 거니 뭐 할 거니 자꾸 물어볼 때마다 아무것도 안 하면 사람이 아무 쓸모가 없는 사람입니까? 병원에 실려가서 아픈 사람들은 다 아무 쓸모가 없는 사람인가? 제발 좀 젊은 친구들한테 왜 취직 안 하냐고 묻지 마세요. 그건 저한테 너 왜 그렇게 생겼니라고 묻는 거랑 똑같아요. 그걸 뭐 어떻게 말하겠어요? 아니 그러려면 자기들이 개깍 20살에 넘으면 취직이 잘 되는 사회를 만들어 놓든가. 저는 딴 건 잘 모르겠고 앞으로 어떤 사람이 여기 경영을 하든 또는 일을 맡고 있다라는 인간에 대한 기본적 이해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경영을 했으면 좋겠다. 그리고 그런 더운 날 더운 데서 일하는 사람, 추운 날 추운 곳에서 일하는 사람들 덕분에 우리가 살고 있다라는 이야기를 그 이야기만 들을 수 있으면 좋겠다. 그거면 된다. 이렇게 김제동은 언제나 사회적 약자의 편에 서서 세상의 부조리를 향해 목소리를 높여왔습니다. 딱 지난 정권 때까지 말입니다. 지난 박근혜 정권 시절 그는 마치 자신이 잔다르크라도 된 것처럼 대통령의 모든 정책을 비판하고 세월호 사건을 시작으로 터져나온 박 대통령의 탄핵운동에 앞장섰습니다. 전형적인 좌파 진영의 논리를 인용하여 사람들의 감성을 자극하는 그의 능력은 이때 빛을 발합니다. 가족이 국가가 바다에서 죽어가고 있을 때 거기에 대해서는 하나도 신경 쓰지 않고 그런 거 하라고 공군 1호기 태워주는 거고 그런 거 하라고 대통령 시켜주는 거고 그런 거 하라고 경호실 붙여서 경호해주는 거고 그런 거 하라고 해외 정상들하고 정상회담할 때 우리 세금 줘서 국가에서 나라에서 전부 다 지원하고 대통령들 지원하고 국회의원들 지원하는 거 아닙니까? 누구 지키라고? 각 나라인 아이들 지키고 여러분들 지키라고. 그런데 그걸 지키지 않은 대통령에게 그 책임을 묻는 것이 종합적 발상이라고 한다면 그 신문에 앉아서 책상에 앉아서 사설을 쓰고 있는 정의로운 사람, 이 시대의 청년들을 공감할 줄 아는 사람, 할 말은 하는 사람, 소신 있는 사람. 그랬던 그가 요즘 하고 있는 것은 다름 아닌 침묵입니다. 조국 후보자가 국민들 앞에 처음 고개를 숙이며 언급한 것도 딸의 입시 문제였습니다. 아이 문제에는 불철저하고 안이한 아버지였음을 겸허히 고백합니다. 많은 국민들과 청년들에게 마음의 상처를 주고 말았습니다. 누구보다 청년들의 눈높이에 서서 항상 그들의 입장을 대변하던 그는 조국 자녀의 입시 비리에는 침묵했으며 문재인 대통령은 취임 이후 7번째 발생한 북한의 미사일 도발에 지금까지 가장 강력한 수위의 대응을 주문했습니다. 사드 잔여 발사대 4기의 추가 배치도 미국 측과 즉각 협의하라고 지시했습니다.
마찬가지로 박근혜 정권 시절에는 그토록 반대하던 사드 배치에도 이번 정권에서는 침묵했습니다. 그리고 어느 날 김제동은 한 방송 프로그램에 나와 자신이 군 생활을 하던 중 불합리하게 영창을 갔었던 과거를 이야기합니다. 아주머니 여기 서세요 하셨던 분이 군사령관 별 4개짜리 사모님이었어요. 그래서 제가 영창을 13일을 갔다 왔습니다. 나가기 전에 3회 복장하고 나가도록 되어 있습니다. 다시는 아줌마라고 부르지 않겠습니다. 이렇게 3회. 장관님, 진실이 중요합니다. 제가 그런 사실을 보고를 받고 그냥 조사를 했습니다. 영창 갔다 온 기록이 없습니다. 김제동은 자신이 한 발언으로 문제가 일파만파 커지자 자신이 근무한 사단에서는 영창을 사단 군기교육대라고 했다며 변명을 했다가 몇 가지 좀 질문을 드리겠는데 무슨 근거로 개인의 병적 기록표를 확인하시고 본인 동의도 없이 이 자리에 와서 공개하십니까? 정치권과 언론에서 본인의 군 복무 기록으로 언쟁이 계속되자 자신이 사실 방위 출신이었다는 사실을 실토하게 됩니다. 저 방위예요. 예? 근데 왜 방위냐? 예? 아버지 백으로 방위됐습니다. 아버지 일찍 돌아가셨어요. 그래서 그때 법이 아버지 일찍 돌아가시고 독자면 방위 가라 그래서 방위 갔습니다. 그 다음 생계곤란. 내가 이런 얘기까지 해야 되겠습니까? 집이 가난해서 방위 갔어요. 그 다음 방위는 원래 퇴근 시간 이후에 영내에 남아있으면 안 돼요. 근데 제가 영내에 남아서 그 사람들 회식할 때 사병일 때 일병 계급장 달고 사회 봤습니다. 시키면 시킨 대로 군인은 명령에 복종해야 되니까. 근데 사회를 본 것 그 자체가 군법에 위반됩니다. 내가 이런 얘기 실제로 시작하면 더 있는데 진짜 저 불러서 이야기 시작하면 감당하실 수 있겠습니까? 제가 그 얘기만 할 것 같습니까? 방산비리 어떻게 할 겁니까? 이렇게 김제동은 자신이 거짓말을 했다는 것에 대해 사과를 하는 대신 또다시 군대라는 조직에 만연한 비리를 폭로하며 자신의 거짓말을 정당화하는 것을 선택합니다. 한편 언론인 김용호 부장은 김제동의 프로포폴 투약 의혹을 폭로하며 타인의 제보를 빌려 그를 이렇게 평가합니다. 김제동이 KBS의 스타 골든벨이라는 프로그램에 갑작스럽게 하차를 합니다. 그 당시에 김제동의 소속사 대표는 다음 아고라에 글을 올려서 김제동이 정치적 탄압을 받아서 프로그램에서 강제로 하차시켰다. 지금 블랙리스트에 시초가 된 발언입니다. 그런 식으로 선동을 하고 있었는데 제가 그 당시에 KBS를 취재해서 김제동이 방송에 사퇴한 이유는 정치적 이유가 아니라 고액 출연료를 받고 있었지만 성실하지 못한 방송 태도가 문제가 됐고 무엇보다도 건강적인 문제가 있다고 기사에 적었습니다. 기사가 나간 직후에 김제동 소속사 대표가 전화를 걸어와서 고소를 KBS에 그러면서 김제동의 건강적인 문제가 무엇이냐, 아주 건강하다 기사에 항의를 했습니다. 저는 그때 김제동이 프로포폴 중독이라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러니까 바로 전화를 끊더라고요. 김제동과 함께 방송국에서 일했던 스텝이 보낸 메일입니다. 방송에서 잘렸는데 기자님 말씀대로 제가 김제동과 일하면서 겪었던 그의 오만 불손한 행세들 역시 기자님 익히 아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밖에서는 약자들을 위해 연기하는 그가 매니저들에게 폭행을 받고 좀처럼 구려가 왔다는 것입니다. 김제동의 매니저들이 폭행과 인격 모독 때문에 그만두고 다른 소속사로 옮겨왔습니다. 물론 이분의 일방적인 주장이긴 하지만 방송가에서 김제동의 이중성에 대해서는 저도 들은 바가 많습니다. 실제로 김제동의 전 매니저와 술자리를 함께하며 김제동에 대한 아쉬운 마음을 저한테 토로하기도 했습니다. 저는 오늘 방송을 계기로 김제동에 대해서 계속해서 취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일단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회당 수백에서 수천만 원의 출연료를 받아가며 이 사회의 약자들을 대변하고 신명이냐? 예, 그렇습니다. 청은? 잘 못 들었습니다. 청 말이야, 청. 청 사왔냐고? 총은 없습니다. 야, 나 총 안 사왔냐? 아이, 너 좆됐다 이제는. 이러한 경험도 없이 거짓 군 생활을 농담 삼아 얘기하며 그럼 왜 이런 데 흥분해야 되느냐? 거기서 돈 빼돌리는 사람들 때문에 우리 아이들 목숨이 위험에 처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 거 밝혀내라고 국정감사하고 세금 주고 하는 거 아닙니까? 유별나게 아이들을 걱정하고 사회 부조리를 꼬집지만 유독 본인의 잘못에는 관대한 김제동과 생각이 다른 사람, 전 프로 농구 선수이자 현재 방송인인 서장훈이 말합니다. 무책임하게 여러분들을 응원한다. 여러분들의 청춘을 응원한다. 무슨 뭐 아프니까 어쩌고 뭐 이런 다 뻥입니다. 저는 제 개인적으로 그런 생각을 합니다. 기성세대가 청춘 젊은 분들한테 그냥 점수 따고 좋은 얘기 하려고 여러분들이 하고 싶은 거 즐기면 뭐 다 된다? 즐겨서 절대 안 됩니다. 즐겨서 되는 거 단 한 번도 본 적이 없어요. 어떻게 본인의 일을 어떤 식으로
즐기는 거에 방법의 차이가 있겠지만 즐겨서 뭘 이뤄낼 수 있는 건 저는 단언코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냉정하고 말씀드리는 거고, 여러분들을 응원한다, 여러분들의 물론 응원합니다. 당연히 응원하죠. 근데 무책임하게 뭐 즐기는 자를 뭐 노력하는 자가 즐기는 자를 못 따라간다, 완전 뻥입니다. TV에서도 그런 얘기들을 하는 분들을 보고 어떻게 저렇게 무책임한 얘기를 할 수 있을까? 자기가 도와줄 것도 아니고 어떻게 저런 무책임한 얘기를 하지? 저는 정말 그럴 때마다 분노합니다. 시한부 인생을 선고받은 아내를 사랑하는 억만장자가 있었습니다. 이 부부에게는 아이가 하나 있었는데 아내가 세상을 떠난 뒤 훗날 억만장자는 이 아이가 자신의 아이가 아님을 알게 됩니다. 아내에 대한 배신감에 분노하던 억만장자는 이 아이를 철저하게 망가뜨릴 계획을 세우기 시작합니다. 아이는 단 한 번의 고생이나 역경도 없이 성인이 돼서도 한참이 지나도록 억만장자 아버지의 전폭적인 지원 아래 남부러울 것 없는 인생을 살아갑니다. 그렇게 세월이 흘러 늙고 병든 억만장자 아버지는 단 한 푼의 재산도 아이에게 남겨주지 않은 채 모든 재산을 사회에 환원하고 세상을 떠납니다. 이제 단 한 번의 고생이나 역경 없이 살아왔던 아이에게 아버지가 없는 세상은 갓 태어난 아기처럼 정처 없는 곳이 되고 낯선 세상이 됩니다. 그리고 곧 얼마 지나지 않아 그 또한 세상을 떠나고 맙니다. 지금까지 좌파 백과사전이었습니다.